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것입니다. 이 단어 어떻게 읽고 이 단어의 유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단어는 우리가 가끔 얘기하죠. 나라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호주입니다. 보통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부르는 그렇죠? 호주입니다. 남반구에 있는 대륙 중에 하나죠. 호주. 자, 근데 오스트레일리아와 호주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왜 이게 호주로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궁금해했었고 실제로는 나라 이름 중에 독일, Germany라고 얘기하는 독일과 더불어 이 오스트레일리아를 호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 두 가지가 너무나 궁금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다음 컨텐츠는 독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둘 다 일본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보실까요? 사실은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뒤에 글자도 그렇지만 앞에 글자 같은 경우는 거의 발음 요소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뜻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2급의 호주 호자 17획의 물수 부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서신의 설문해자에도 실려 있지 않은 글자입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옆에 있는 것이 호걸 호자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해서 호주 호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물가 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 발음을부터 나타낼 때 우리 주로 쓰고 보통 참호 같은 거 할 때 이 성 주위에 물 같은 거 나타내는 거 있죠. 외적의 침을 막기 위해서 이 글자도 서로 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여기보다는 발음을 나타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에는 이게 강의 이름입니다. 안위성의 봉양현 동북 쪽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고유명사이고 또 하나는 성을 보호하는 강이다. 성 주위 해자처럼 이렇게 물길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흑토가 옆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호주호라고 2급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호주 할 때 아니면 이 글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참호를 파다할 때 호자를 쓸 때도 이 글자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물가 주자입니다. 이 자체로도 마을, 그렇죠? 내천자의 마을인데 여기에 물수를 또 붙였어요. 그래서 총 9획이고 물수가 부수가 된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물가 주자인데 이거는 사실은 고을 주자와 서로 상통한다. 대신 우리가 이제 대륙을 얘기할 때, 그렇죠? 5대양, 6대주 이런 거 얘기할 때요. 이 주자를 특별히 쓰기도 하죠. 이것 역시 설문해자에는 이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을 주자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물 가운데 그렇죠? 머물 수 있는 곳, 약간 삼각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서 거기에 마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주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번 글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설문해자에는 둘 다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글자들입니다. 그 얘기는 최근에 만들어진 글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호주 호자는 중국의 고유명사로 안위성에 있는 어떤 강의 이름이다. 그러면 실제로 호주라는 표현도 중국에서는 있었겠죠. 고을 주자를 넣어서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호주라고 하면 이렇게 씁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그건 다시 설명드리고 자, 호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호주 상당히 깁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국 연방의 자치국이다. 1988년이네. 영국의 유형 식민지. 유형이라는 건 죄수들을 보냈다는 거죠. 유배하고 그 형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식민지였으나 1901년에 6주로서 연방을 결성하였으며 1926년 사실상의 독립국이 되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수도는 시드니가 아니라 캔버라다. 그렇죠? 또 찾아보면 발음이 캔베라, 캔버라 여러 발음이 있는데 어쨌든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가 아니라 캔베라 혹은 캔버라입니다. 자, 어쨌든 오스트레일리아를 우리는 호주라고 부른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너무 길죠. 그러니까 호주가 훨씬 더 편한 건 맞는데 문제는 왜 호주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전기공업신문이라는 곳에 마침 호주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인용하고 보완하고 수정해서 설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복잡한데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2세기 정도에 전설의 땅으로 불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Terra Australis Incognita 라고 해서 이건 라틴어인데요. 미지의 남쪽에 있는 이 남쪽이거든요. 그런 영토, 미지의 남쪽 영토. 라틴어니까 거꾸로 이렇게 해석이 되나 봐요. 그래서 The Unknown Land of Sou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장소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1801년에 영국의 해군 장교인 매튜 플린더스라는 사람이 작은 배로 이 대륙을 일주한 다음에 귀국해서 모험 보고를 하면서 육지의 이름을 라틴어인 오스트랄리아라고 부르자고 제안한 데서 비롯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륙과 미지는 다 빼고 이제 발견을 했으니까요. 남쪽의라는 뜻만 남은 겁니다. 호주, 그렇죠? 그래서 오스트랄리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가 된 거죠. 그래서 오스트랄리스 에서 왔던 것 같아요. 라틴어가 뭔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데서 유래했다. 그래서 결국은 Terra Australis, 그러니까 남쪽의 나라, Land of South 혹은 Southern Land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인데 테라, 그렇죠? 영토라는 것은 빠지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남쪽, South만 남아 있는 것이죠. 지금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면 남쪽의 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왜 호주라고 불렀느냐? 그것이 좀 궁금하죠. 일본의 예를 설명드려야 직접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 그 전에 중국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중국에서 먼저 음역을 하면 그것을 우리나라 일본에서 보통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일부의 국가는 그렇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호주입니다. 독일도 그렇고요. 자, 중국에서는 이것을 아우다리아 혹은 아우다리아州라고 얘기합니다. 아우다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상당히 비슷하죠? 네, 이렇게 부르고요. 혹은 이것을 줄여서 호주라고는 안 하고 앞에 글자를 따서 아우조라고 합니다. 이 아우라는 발음은 물구비 오자라는 좀 어려운 글자입니다. 호주에도 물이 있고 여기에도 물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자 자체로는 공통점은 있습니다만 오라고 하면 오스트레일리아가 뭔가 맞고 아오도 맞는데 호누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도 하오, 하오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굳이 호자를 넣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쪽의 음역어입니다. 좀 깁니다. 호테랄리아주. 네. 혹은 호테랄리. 여기까지도 얘기하고요. 호테랄리주도 얘기를 하는데 자, 깁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물수를 둘 다 뺍니다. 왜냐하면 둘 다 교육용 한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걸 호자에다가 그렇죠? 그냥 고울 주자 넣어서 고슈라는 발음을 씁니다. 우리는 여기에 물수를 둘 다 넣는데 일본은 둘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쓰지 않는 한자를 우리가 굳이 옛날 방식 그대로 아직까지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 컨텐츠인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지금은 일본에서 쓰지 않고 버렸지만 우리는 끝까지
옛날의 일본어 도금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런 좀 자존심 상하는 사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자, 예전에 이렇게도 썼다고 해요. 고슈. 하지만 이 호자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5대양 6대주 할 때는 호주 할 때 주자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물가 주자죠. 그래서 그냥 고을 주자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호걸호, 이것은 호주 호자, 이거는 고을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비교육용 한자, 그러니까 상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둘 다 물수변을 떼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텔알리아는 어디서 왔느냐? 그렇죠? 호텔알리에서도 왔습니다. 고따라리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것을 호라는 발음도 아니고 고라는 발음밖에 안 나는데 오스트레일리아로 했느냐라는 데서는 일본 사람들도 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839년에 이런 음역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우스타라리라는 음역어가 있었어요. 이때는 오히려 그 버금 아자가 그렇죠. 지금의 오스트레일리아랑 뭔가 비슷한데 굳이 이 글자를 썼다는 것은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이 글자는 중국어의 방언으로 봐도 H로 시작하는 발음밖에 안 되고 우리도 호고요. 일본은 G 발음이네요. 그렇죠? 고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그 언어학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더 많거나 아니면 학식이 있었다면 아는 정보가 있었다면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 조사는 여기에서 막혔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왔을 거다라고 하지만 제가 중국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서 아어라는 발음은 없었습니다. 하오는 있었습니다. 하오 다 라리 이런 건 있었겠지만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건 발랄 날짜거든요. 이 날짜는 일본에서 자주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글자는 제가 보기에는 독일만큼이나 일본에서 그냥 대충 만든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죠. 대충 만든 당시에 임시로 만든 한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어로도 어떤 의문상의 그 발음의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죠. 호. 이건 글쎄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왜 이 호로 했을지 지금도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호텔알리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보니까 저는 이 랄자를 보니까 이 콜레라 예전에 그 오늘의 한자어 90번째 좀 예전이죠. 설명드린 콜레라를 호열랍 혹은 호열랄로 해야 되는데 이 랄자가 찌를 자자랑 비슷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호열자로도 불렸다. 이거는 이제 발랄할 날짜로 써야 되는데 찌를 자자로 오해를 한 거죠. 서로 다른 글자인데 이게 좀 떠올랐습니다. 이건 일본식 뭐라 그럴까요? 음역어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할 때도 이 발랄할 날짜가 들어갔다는 것이 일본식으로 본인들이 아무렇게나 바꾸고 그런 발음이 나지 않더라도 바꾼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물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대충 본인들이 마음대로 불렀다.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를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허무한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 대충 지었던 것을 우리는 그대로 가져와서 아직까지 호주라고 쓰고 있고 일본에서 고슈라는 말을 쓰긴 씁니다만 그래도 우리만큼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스트라리아를 훨씬 더 많이 쓰겠죠. 자, 호주에 대한 설명 참 길었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조선왕조 실록에 호주와 관련된 표현은 하나도 검색이 되지 않았고요. 다만 우리 1920년대 혹은 1999년까지도 이 호주라는 말은 우리에서 지금도 쓰고 있죠. 꾸준히 써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버린 한자인데 우리가 그것을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오스트레일리아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발음을 할 수 있으니 또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기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호주 관세 중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99년입니다. 이거는 조선일보인데 아메리카 신대륙 최초 주민은 호주 흑인 브라질 연구팀 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물수를 둘 다 살려서 호주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이 한자는 거의 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본은 독일이라는 표현도 예전에 쓰다가 말았고 지금은 도이츠라는 표현만 쓰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음 컨텐츠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호주, 한중일 삼국 대략적으로는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지금은 아오조라고 뭐 줄여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아오다리야라는 풀 네임을 그렇죠? 정식 명칭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오다리야는 오스트레일리아랑 훨씬 더 발음이 가깝죠. 일본에서는 고슈라는 표현이 있지만 오스트라리아, 가타카나로 오스트라리아라는 표현을 훨씬 더 자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최근에는 오스트레일리아라는 표현을 호주만큼이나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호주라는 표현은 짧고 간략하고 경제적이지만 이제는 좀 버려야 할 그런 한자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영어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테라 오스트랄리스 혹은 테라 오스트랄리스 인코그니타 이건 두 개는 뭐 라틴어니까요. 원래는 남쪽의 영토였다. 미지의 남쪽에 있는 영토라는 예전에 전설 같은 이름도 있었다. 근데 지금은 남쪽이라는 표현에 오스트레일리아만 남아있다. 라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재미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호주라는 표현 상당히 발음상의 편리함이 있지만 일본에서 쓰지 않는 이 표현 우리가 과연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한자어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만 이제는 그냥 좀 불편해도 오스트레일리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17번째 시간에는 호주 호자와 물가 주자가 결합되어 이상하게도 오스트레일리아를 음역한 글자인 호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오늘의 한자어 218번째 컨텐츠에는 그 유럽의 강국 독일이라는 한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